안녕하세요, 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제반 사항과 가장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첫 시간에 기본 세팅을 할 때 왼쪽 편에 툴 패널을 만든 상태입니다. 사실 일러스트에서 이 툴 패널을 우선은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능들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선은 툴 패널들에 있는 도구들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객체를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사실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객체를 만드는 도구와 객체를 편집하는 도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아무래도 펜 툴을 많이 사용하는 벡터 형식의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펜 툴을 먼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펜 도구는 사용법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법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 사용을 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사용을 할 때도 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었는데요. 기본적인 형식은 포토샵의 펜 도구 사용법과 같습니다. 첫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점을 찍으면 무조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클릭을 하는 것은 직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이제 곡선이 생기는데요. 곡선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조절점이 생깁니다. 이 점을 방향 조절점이라고 하는데 포토샵에서는 이 점 중에 제가 하나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곡선을 만들도록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이시지만 내가 다음은 직선을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무조건 곡선이 나오는 상태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의 역할은 한 개는 이전의 곡선을 조절하는 점이고 한 개는 다음에 만들어질 곡선의 조절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마우스를 좀 전에 찍은 고정점 쪽으로 옮기면 지금 이 펜 툴 오른쪽 아래에 뾰족한 표시가 나죠. 그 표시가 포토샵에서는 Alt 키를 눌렀어야 했지만 일러스트는 누르지 않고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곡선 조절점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직선이나 곡선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을 하면 직선이 되고요. 근데 꾹 누르고 당기면 다시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클릭을 해서 고정점을 클릭해서 다음 곡선 조절점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점으로 클릭을 해서 직선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눌러서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놓고 중간에 고정점을 한번 클릭을 해서 곡선 조절점을 없애고 다시 원하는 위치에 와서 드래그를 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곡선을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직선을 만들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 것은 직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꾹 누르고 당기는 형식은 드래그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첫 점은 클릭을 하고 다음 점에서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선이 생기고 곡선 조절점 둘이 생기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첫 점에서 시작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꾹 누르고 당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곡선 조절점 두 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첫 점부터 내가 곡선을 그리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점은 직선이나 곡선을 고를 수가 있는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곡선 조절점 두 개가 생기면 그 다음 점은 무조건 곡선화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드래그를 해서 고정점을 없애는 방법이나 첫 점부터 우리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점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곡선이 생기잖아요. 물론 클릭해서 없애면 처음부터 고정점에 대한 형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내가 고정점에서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 조절점 두 개가 생기는데 고정점을 한번 클릭을 하면 그 중에 다음 곡선 조절점을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직선이나 곡선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을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막상 사용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툴 내용들을 익히고 난 뒤에는 우리가 예제들을 통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따라 해보시면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펜 툴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에 있는 펜 도구 하나로 이 정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펜 도구의 단점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그려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아래 버튼 쪽에 가시면 도형 도구들이 있어요. 이 도형 도구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형태가 정해져 있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제가 사각형 도구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조절점들이 생기죠. 이 조절점은 이렇게 곡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낮은 버전을 생각해서 이 내용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드래그를 하면 내가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냥 한번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표시는 뭐냐면 폭과 높이 비율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하면 50, 60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100으로 고치면 아래 칸은 자동으로 120으로 넘어가는데, 얘를 풀면 얘를 50으로 줄여도 높이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비율 조정, 비율을 고정화 시켜서 제한하고 싶을 때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주고 확인을 하면 어때요? 크기 값대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객체를 우리가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선택 도구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 V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글로 되어 있다면 영문으로 고쳐서 V를 누르고 원하는 객체를 선택해서 옮기면 되는데, 이때 잘 보시면 얘는 그래도 면색이 흰색, 테두리 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투명한 게 아닙니다. 면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색깔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 도구는 간단하게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을 해서 사이즈를 입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뭐가 있냐면 둥근 사각형 도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둥글기 값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동그란 점을 이용해서 둥글기를 조절도 할 수 있지만 이 점들은 버전이 낮으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처럼 그냥 클릭을 해서 너비, 높이, 그 다음에 모퉁이 반경값, 반지름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50하고 반경을 5로 하게 되면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모서리가 반지름 5로 깎여버린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보시면 위로 올리는 방향키가 있죠. 걔를 올리면 점점 어때요? 둥글기 값이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 아래쪽 보시면 R 하면서 R 값이 변경이 되거든요. 또 아래로 하면 숫자가 낮아지죠. 계속 낮아지다 보면 뾰족하게 반지름 값을 아예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계속 올려서 반지름 값을 최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67.2라면 얘가 더 계속 올릴 수 있죠.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값들을 직접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키로 설정을 하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데,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은 떼시면 안 됩니다. 떼는 순간 바로 이 둥근 사각형이 그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값을 조절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형 도구죠. 원형 도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클릭을 하면 너비와 높이 값을 동일하게 해서 완전한 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방식을 사용을 하면 사각형 그려지듯이 그려집니다. 왼쪽 위에서 제가 오른쪽 아래로 하니까 사각형을 그린 것과 같은데, 이때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원을 그리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Alt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정원, 그러니까 동그란 원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떼면 타원이 되죠. 그래서 누르면 다시 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각형 도구인데요. 제가 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저는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았지만 육각형이 나오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육각형을 오각형이나 사각형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크기도 조절하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을 해서 다각형 창이 나타나도록 하여서 반경값 주고요. 면이 6이니까 육각형이거든요. 제가 7하면 칠각형, 8하면 팔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칠각형을 바꿔서 확인을 하면 정칠각형을 그리게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당깁니다. 얘는 중심에서부터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아래로 내리면 또 각형이 내려가서 최소 삼각형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Shift를 누르면 정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사각형이 되면 정사각형, 한 번 더 누르면 바른 모양대로 오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부터 먼저 떼면 이렇게 정오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죠. 이게 다각형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별 모양 도구는 말 그대로 별 모양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별 모양을 그리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별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클릭을 하면 반경값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기본값은 반경 1에 반을 나눈 값이 반경 2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값을 제가 조절을 해서 반경 1과 2의 차이를 2배 차이가 아니라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약간 뚱뚱한 별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경값은 내가 1과 2가 2배 차이 나야지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별 모양이 된다는 거. 물론 점의 개수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당기면 어때요? 기본값은 나오죠. 근데 꼭지점은 7개의 별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위로 올리면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리면 계속 줄여서 또 삼각형 모양까지도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도형 도구에 변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나중에 사실은 펜 도구로 그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형을 그려서 수정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 도구를 꼭 사용하는 법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펜 도구와 그 다음에 도형 도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꼭 한번 눌러보고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